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7일 화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를 되돌리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어젯밤에 드렸던 이야기들 그대로 갑니다.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이쯤이면 반등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여기에서 반등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바로 금융위기급 대폭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계속 대폭락을 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과정 중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어제 하루 그러니까 어제 하루 하락했다라고 해서 대폭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번 주 정도는 좀 반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젯밤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어젯밤에 미국 증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이게 당장 대폭락으로 가는 신호다 이런 거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대폭락을 하고 레벨 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레벨 다운이 되고 아래로 갈 거 아니에요.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어젯밤에 시장이 지금 이 대폭락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건 보시면 그냥 지금 하락 추세 중에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하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0.6%에서 1% 빠졌으면 그냥 맨날 있는 일인 거예요. 저 정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하락에다 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증시나 위험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등을 기대는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쯤이면은 반등할 만하지 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 충분히 기대는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문제는 이거는 그 기대하는 거하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다르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베팅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기대치만 갖고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베팅을 하려면 뭔가 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이 딱 맞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반등 마려운 순간입니다. 저도 이게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심리를 잘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저점을 잡고 싶고 고점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임, 그런 투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솔직히 저 같아도 지금 당장 미국 증시 상승 혹은 한국 증시 상승에다가 베팅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죠, 그죠?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그냥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호기심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베팅이 이게 실제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또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명확히 좀 본인이 좀 구분을 하셔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욕심적인 거 혹은 호기심적인 면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게 진짜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건지, 이게 이성적인 투자인지는 이제 본인만이 알겠죠, 그죠? 이거는 남이 봐서 몰라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하여튼 이거였으면 가장 좋겠죠, 그죠? 이거 욕심적인 부분, 호기심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베팅하신 분들은 이건 일단 올바른 투자자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쯤 누구나 이 반등을 생각하고 그럴 만한 때긴 때라는 거죠. 베팅해보고 싶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를 보고 베팅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고 상승 전환을 한 이후에 일단 최소 양봉 하나는 구경하고 나서 이제 이 상승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승 베팅 할 거면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래요. 지금 상승 베팅을 사실 논할 때 자체가 아니긴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큰 추세를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보면 하락 추세이지 않냐. 하락 추세 중인데 왜 상승 베팅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 중이면은 자꾸 상승으로 베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올라오면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서 이렇게 먹겠다, 아래쪽으로 먹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것도 먹고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고 이러려고 하면은 이 양쪽으로 수익의 기회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양쪽으로 양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여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옵션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꼭 하여튼 콜도 하고 풋도 하고 둘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둘 다 하시면 양쪽으로 양싸대기만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또 콜 매수, 콜 매도, 풋 매수, 풋 매도 이거 총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네 가지죠. 제 생각 개인들은 하나만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콜 매수하겠다 그러면 계속 평생 콜 매수만 하세요. 아니면 풋을 하겠다 그러면 풋 매수만 평생 하시든가 하여튼 뭔가 하여튼 개인들은 이 여러 가지 이 수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저것 하는 게 개인들의 계좌에 도움이 됐던 적은 제 경험상은 일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추세, 하여튼 말이 좀 샜는데 큰 추세만 좀 생각을 하시고 한쪽으로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포지션 이제 하락 포지션 좀 단기적으로 청산하고 반등을 빨아먹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는데 하여튼 별로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돈 벌면 장땡이에요. 돈 벌면은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이 투자자로서의 앞으로 나가야 할 자세 이런 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냐? 이게 좀 어려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잘 벌면 장땡이에요. 잘 못 벌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사실 뭐 특별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을 가지고 시장이 계속 그냥 가던 방향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뭐 점검하고 여러분들께 뭐 그럴 건 없습니다. 보시면 S&P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전저점 여기죠. 전저점을 붕괴시켜야지 이게 아래쪽으로 가고 레벨 다운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저점 지금 테스트 진행 중인 거예요. 물론 지금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근데 한 달 반 동안에 이 증시가 하락한 게 있고 최근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뭐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런 지표들이 좀 지금 과매도 그죠? 너무 아래쪽으로 순간적으로 많이 빠졌다 이런 걸 좀 의미하는 게 있어서 일단 뭐 저의 의견은 그렇다고요. 저희 의견은 뭐 이런 자리 지금 싸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거 당장 붕괴시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등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보고 있다. 물론 아직 증거는 없다. 양봉이 나와야지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그거 계속 반복입니다. 나의 생각, 호기심, 뭐 이런 의견 이거하고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증거 이런 거 체크 이거 양쪽으로 체크 다 해보면서 해야 된다고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견은 의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제적인 어떤 증거, 양봉이 나오냐 마느냐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고 뭐 현실적으로 이미 현실적으로 전저점에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별로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주식시장은 계속 차분하게 이렇게 잘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요즘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차분히 올라가고 있죠. 옛날에는 1300원, 1400원 넘어가면 대폭등을 해갖고 오버슈팅 나오고 금방 끝났는데 이상하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험 자산들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흐름이 느긋하다는 거 이거 좀 평상시와 좀 다른 점이긴 한데요. 이거 아무튼 이게 하방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천천히 빠지는 게 하락 보시는 분들께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차분히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뭐 가만히 좀 지켜보자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 혹은 중요한 저항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 뭐 저항을 돌파한 척 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락을 하면은 예를 들어 지지선이 있다 그러면 지지선을 붕괴시켰어요. 붕괴시키면 대폭락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요즘은 정말 신기하게 이런 것도 잘 좀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물론 이 며칠 뒤에는 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변동성이 지대로 확대된 거는 영국 쪽 자산들밖에 없죠. 하여튼 대부분 자산들이 근데 변동성을 확대를 잘 안 시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이게 지금 추세를 잘 추종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런 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저항을 돌파한 척 했는데 대폭등해 버린다 그러면 상승에너지 소진으로 금방 맛이 갈 수 있는데
돌파한착 해놓고 자불자불 올라가면 정말 정말 좋은 거죠, 그죠?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큰 목표치를 가진 분들께는 이런 게 훨씬 솔직히 마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락 쪽을 보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적은 경우도 좀 독특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짜불짜불 잘 가고 있어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데 부근이며 이런 전저점 부근이고 이러면은 변동성 확대시켜도 딱 이상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시장의 준비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이 뭐 체력이 바뀌어서 그런지, 성격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짜불짜불 잘 움직이고 있어요. 변동성을 확대시키지도 않고 차분하게 이 아래쪽의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 눈에 띄는 지지력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250 전저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력은 없고, 일단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반등 마려운 그런 자리라고요. 반등에 대한 의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자리가 충분히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등이 이 완전 대세 상승으로의 어떤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는 그런 반등은 아니고, 자연적인 반등, 그냥 하락 추세 중에 별 의미 없는 반등 정도, 이런 거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상승으로 추세 전환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쉽게 말해서 약간 디테일 차이인 거죠.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좀 쉬었다 갈 거냐, 지금 뭐 그런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큰 추세는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왕이면 한쪽으로만 먹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반등 베팅 하시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역방향 베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긴 하셔야 된다. 투자자로서 해보고 싶은 게 맞긴 맞는데, 이 뭐겠어요, 역방향 베팅이니까 잘못되면 빨리빨리 도망치셔야 된다. 배트를 짧게 잡고 휘두르셔야 된다.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고 많이 먹으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상승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폭등 이런 게 아니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변동성 지수가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갭을 장중에 메우면서 다시 올라가더란 말이죠. 이 빅스조차도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이런 자리들 오면은 빅스가 대폭등을 하기 마련인데, 하루에 몇십 프로씩 올라가면서 대폭등을 하기 마련인데, 근데 심지어 빅스조차도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정말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이게 정말 처음 보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추세는 계속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긴 한데, 이 위쪽 어딘가에 또 저항이 있죠. 대략적으로 뭐 33, 34 정도 대에 여기에 어떤 그 저항대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통상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저세상으로 간 건 아니니까 시장은 뭐 조금 더, 시장은 뭐 조금 더 아직까지 뭐 괜찮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뭐 33, 34 여기 넘어가서 안착해 버리면은, 그러면 진짜 금융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용하다, 뭐 차분하게 빠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히 지금 뭐 신용위기, 딱히 뭐 어떤 뭐 유동성 위기, 이런 금융위기의 신호는 아직까지 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뭐 차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방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추세 잘 추종하고 있으니까. 하방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반등이 올라와 봐야, 아유 그러면 뭐 지금 반등이 올라오면 아래쪽으로 더 많이 목표치를 많이 열고 더 오랫동안 빠지겠다는 의미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그냥 계속 빠지면은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얘가 이제 조만간 슈팅을 주면서 하락을 끝낼 모양인가 보다 하면서 이래저래 하방 보시는 분들, 하방 추격하시는 이제 하방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죠. 상승 바라보시는 분들은 딱히 지금 할 게 없는 상황이죠. 굳이 뭐 반등에 베팅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상승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이제 대폭락을 빨리 해버려 갖고, 빨리 시장에 투매가 나와서 여기서 주식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좋을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상방 보시는 분들은 할 게 없다라는 거.
뭐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에 맞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 지금 하락으로 계속 추격하기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너무 많이 급하게 빠져서 언제든 자연 반등 올라와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근데 굳이 여기서 하방을 베팅한다라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가만히 계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래서 뭐 잘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뭐 드려봤습니다. 어젯밤에 시장을 빠뜨린 재료는 뭐 평상시와 똑같은 것들, 뭐 기존의 재료들, 그죠? 영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 뭐 긴축우리 어쩌고 저쩌고 했다, 금리가 올랐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어젯밤에 뜬금없이 또 급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4%에 바싹 다가섰고요. 일단 4%가 일단 상승 목표치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일단 단기적으로 분명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최근에 이 3.5자리를 돌파하더니 4% 부근까지 지금 단 일주일 만에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일단 더 위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의 움직임은 분명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 뭐 오버슈팅도 가능하긴 가능한데 이 제 생각에 더 가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금리에 관련돼서 좀 하여튼 일단은 다른 것도 좀 보자고요. 어젯밤에 왜 증시가 빠졌냐, 다른 거 체크만 좀 하고 올게요. 어제 보시면 이제 파운드화가 계속 안정을 못 찾고 있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어젯밤에도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시장의 부담인 거고, 영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게 11% 올랐네요.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4.2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영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위기급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게 미국 증시, 제가 미국 금리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해서 곧바로 꺾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슈팅은 슈팅을 부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제 여기 있는 이 9월 23일에 이 봉도 엄청났는데 어제 더 대단한 봉이 나왔죠. 슈팅은 한 번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만 중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 얘가 더 가고 싶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긴 할 겁니다. 이런 이 엄청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좀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뒤집을 만한 이슈는 사실 딱히 눈에 띄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왔으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아래쪽으로 꺾일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차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이 분명히 이제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죠. 이게 이 바닥은 이 투자 바닥, 투기 바닥은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가거나 위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더 이상 보내도 이 수익을 낼 만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게 되는 이런 요인들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관점은 여전히 유지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근데 이제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딱히 뒤집을 만한 이슈 이런 게 지금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게 이슈가 딱 마무리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라 갖고 그래서 그 쉽사리 저게 안정됩니다. 저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꾸로 꺾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지금 그 뭐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런 모습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뭐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다. 유럽 증시도 급락을 하면서 어떤 레벨 다운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저거는 독일 증시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레벨 다운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좀 안 그래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조금 전에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좀 봤었죠. 우리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여기서 일단 좀 많이 드릴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얘도 사실 그래요. 보통 이런 전고점 부근이나 이런 데를 넘어서게 되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좀 차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런 자리를 딱 돌파한 차가 막 엄청나게 대폭등을 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좀 비교적 좀 차분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게 요즘 금융시장의 독특한 모습이라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도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고요. 근데 변동성 확대되지 않고 비교적 차분히 잘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서야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시장이 굉장히 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여튼 굉장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나 미국 채권 시장 보면은 중급 위기 정도에 해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잘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거.
어쩌면 상당히 이런 점들이 목표치를 좀 상승 목표치를 크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거, 증시의 하락 목표치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점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이 환율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금리와 연관이 어쨌든 굉장히 좀 밀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정고점 돌파한 착을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았었나라고 좀 뒤늦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자리를 돌파한 착함으로 인해서부터 이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데, 얘가 이 자리를 돌파한 착했다라는 것은 뭔 의미겠어요? 이제 미국의 긴축이 그만큼 심하고 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금리 차가 급속히 벌어진다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고점을 넘어간 이 순간부터 해서 이미 어떤 이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 난리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가 이 자리를 넘어섬으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생겼는지, 정고점 넘어선 거잖아요. 정고점 넘어서서 레벨업이 됐고,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지금 크게 레벨업을 했고, 또 추가로 목표치가 열려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정고점 돌파한 착이 이 무슨 결과를 부른 거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환율의 초급등을 불렀다. 그래서 이거 위안화인데요. 지금 보시면 위안화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전고점이에요. 지금 사실상 전고점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엄밀히 따지면 7.2를 돌파한 착 해야지 이게 완전 레벨업이 돼갖고 저 위로 날아가는 겁니다. 저 위로요. 예. 근데 아직 7.2를 돌파한 착한 건 아니고, 지금 이게 보시면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 주봉입니다. 주봉 자리에서 매물 소화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좀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 자리가 언제냐면 2019년 혹은 2020년에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입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를 돌파한 착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얘도 조만간 돌파한 착 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조금 전에 10년물 국채금리 보여드렸잖아요. 걔가 한참 이 레벨업이 돼서 이 저세계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급속히 돈이 빨린다. 미국으로 급속히 달러가 들어가고 있다. 그 때문에 환율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얘도 레벨업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위안화 한번 보여드린 거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이 1985년에 이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거길 넘어가 버려 가지고 얘도 이제 이런 걸 넘기겠다는 신호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죠? 뭐 이미 붕괴돼서 잘 가고 있으니까 얘는 목표치가 이미 저 밑에까지 열리긴 한 겁니다. 얘는 이미 목표치 저 밑에까지 열려서 잘 가고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원화 이런 것도 그래요. 원화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영국 파운드화 보면 사실 원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쩌면 좀 굉장히 좀 건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얘도 자칫 잘못하면 거의 뭐 정고점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을 이 전 세계 환율 시장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엔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지난 몇십 년 전에 만들어놨던 정고점 자리 테스트하고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98년 IMF 때, 한국 IMF 때 만들어놨던 자리인데, 이 자리 지금 저항 테스트하고 있죠. 얘도 레벨업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딱 레벨업이 됐죠. 레벨업 됐는데 지금 보시면 전 세계 환율 시장 움직임들이 대부분 다 몇십 년 전이나 혹은 몇 년 전에 만들어놨던 중요한 저항 자리를 다 지금 여기 어디서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부 통화들 같은 경우 이거 레벨업 될 가능성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초달러 강세 시대가 사실상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레벨업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환율들의 레벨업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환율들의 레벨업이 된다면은 증시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증시 같은 경우 레벨 다운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레벨업을 하는 순간부터 증시의 레벨 다운과 환율들의 레벨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예정이 좀 돼 있었던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뭐 저의 생각이 맞는지는 일단 좀 시간이 가면서 일단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 요런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젯밤에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 3.5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지금 세계 증시에, 세계 금융시장에 문제가 크게 생겼다라는 거. 사실 뭐 지금 이제 중급 위기입니다. 금융위기급 같이 뭐 초대형 위기는 아니고 중급 위기 정도예요. 이 금리, 얘가 이렇게 치솟음으로 인해서, 미국의 연준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금리가 치솟았고, 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증시의 반등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을 좀 그렇게 좀 일단 내보고 있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 안을 조금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뭐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외환보유고를 따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이야기하려면요. 근데 개인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물론 영국 대단한 나라니까 설마라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요즘에 워낙 독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뭐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못 먹고 있죠.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들이고, 하여튼 세상에는 이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냉철하게 숫자로 놓고 좀 우리가 대조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략적인 순위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국가별 외환보유고 순위인데요. 중국, 일본, 스위스, 사우디, 러시아, 대만, 홍콩, 한국,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독일, 멕시코, 영국, 프랑스, 체코, 이탈리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게 이제 그 총액 기준이 이게 좀 오래된 자료예요. 19년, 18년, 20년 이때쯤 자료라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대략적인 순위만 보자고요. 순위만. 딱히 이 순위가 엄청나게 지금 크게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순위만 좀 보시고, 이 순위를 대충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 이 나라별 경제 규모를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시라고요. 이건 이제 GDP 순서입니다.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러시아, 브라질, 호주, 스페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이 외환보유고 순위하고 이 GDP 순위하고 뭔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세계 GDP 순위로는 한 5, 6위 정도 올라와 있는데, 5, 6등 정도 올라와 있는데, 외환보유고는 저기 밑에가 있다는 거죠. 영국 외환보유고가 15등이래요. 15등. 여러분들 이런 거면은 이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물론 이 명확한 기준은 제가 뭐 지금 이걸 뭐 명확하게 제가 뭐 객관적인 숫자로 비교해보고 이러진 않아 잘 모르겠는데, 순위만 봐도 이게 영국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영국 이거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GDP 10위권에 그 보시면 외환보유고도 한 10위 정도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 외환보유고, 한국의 외환보유고 규모도 사실 정말 큰 위기 때가 되면은 저것도 모자라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GDP 10위권인데 저 정도도 모자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GDP 5위권인 영국이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절반 이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외환보유고가,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하긴 할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요. 이거 보면서 약간 좀 놀란 면이, 홍콩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좀 많거나 적거나 이 정도 수준인데, 홍콩 같은 경우는 참고로 GDP가 저기 밑에 내려가 있단 말이죠. 홍콩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하면 GDP가 지금, 한국이 얼마입니까? 한국이 1700, 1800 가까이 되는데 홍콩은 368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 규모의 한 뭐 6분의 1, 7분의 1 뭐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외환보유고는 한국 순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 생각보다 홍콩은 튼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홍콩 폐그제 붕괴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낮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거. 좀 하여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로존이 확실히 좀 문제가 좀 많긴 많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강달러가 해결이 되려면은 유로존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유로존은 좋아지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가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좀 살펴봤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지금 하여튼 이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미국 증시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다소 지금 낙폭이 과하다는 그런 증거들, 좀 객관적인 데이터들 좀 몇 개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 좀 잠깐 치우고,
이게 뭐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 S&P 지수에 숏 베팅한 거를 보여주는 그런 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랙트 써 있죠. 숏 베팅 계약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건데, 이 보시면은 이 지금 역사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레벨이면은 반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케이스 보여드리고 있죠. 다섯 가지 경우에서 이 정도면은 대부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한 가지 경우 빼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은 2009년도쯤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 정도 숫자까지 내려오면 미국 증시가 반등한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이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거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미국 증시 숏배팅이 상당히 좀 많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또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보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51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뭐 종목의 비중이 뭐 몇 종목이냐, 뭐 그 51선 위에서 거래되는 종목 비중이 몇 종목이냐, 이런 것들, 그런 비중 따져봐도 사실 지금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지표들을 참고를 해도 지금 굉장히 증시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반등이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많이 빠지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종목 코드는 SOFI인데, 이게 뭐냐면 S&P 지수 중에서 51선 위에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냐 비중이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값을 가지면은 증시는 단기 바닥을 만들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데를 찍었던 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바닥 때, 혹은 뭐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바닥 때,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굉장히 많이 빠지긴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등 마려운 자리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반등 마렵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혹은 아니면 그냥 옆으로만 기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 좀 지표들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워낙 좀 복잡한 일들이 많아갖고 이탈리아 총선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뭐 하지도 못하고 좀 넘어가고 있네요. 이탈리아 총선 이런 것도 하여튼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유로존은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현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딱 강달러를 잡을 수 있겠냐, 이런 게 문제인 거고요. 하여튼 뭐 이 이탈리아 총선이 이렇게 됐다고 증시가 더 빠진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여기저기서 신흥국들에서는 이 반정부 시위, 뭐 쿠데타 이런 거 나가지고 이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나마 좀 선진국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정치적 성향들이 뭐 극우나 극좌 이런 쪽, 좀 극단적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은 마치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뭐 1936년, 39년 이때의 모습하고 좀 세계 경제나 이 정치적인 모습들이 좀 그때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전쟁 나는 것도 뭐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중인 거 뭐 그런 걸 봐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잡설이 좀 길었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갖고 오늘은 좀 더 빠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장대 음봉, 어제 대폭락했잖아요. 어제 폭락 이후에 저점은 보통 이렇게 다음날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그냥 뭐 도박사적인 기질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오늘 상방 베팅을 해보고 싶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이게 증거가 나와서 실제로 베팅하는 거, 그 실제 투자는 달라져야 된다라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양봉으로 마감되고 상승 전환하지 않으면 이 매수세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상방 베팅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예. 분명히 지금 이 과하긴 과합니다. 또 그리고 어제 개인들이 풋옵션을 엄청나게 샀기 때문에 이거 풋옵션 시세를 더 이상 잘 줄 가능성도 좀 없어요. 보시면 풋옵션들이 영 지금 시원찮은 상황이긴 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풋옵션들이, 예, 여기 한번 보시면은 개인들이 많이 샀던 그런 거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지수 빠져도 오늘 풋옵션 하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시장이 옆으로만 기어도 개인들 풋옵션 싹 녹여버리면서 돈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아래쪽으로 지금 당장 대폭락을 시키겠냐, 이런 생각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으로 보내는 게 메리트가 있어야 아래쪽으로 보내는데 지금은 아래쪽으로 보낼 메리트는 솔직히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만 봐도 딱 보이죠. 어제 개인들이 풋옵션에 300억 가까이 태웠는데 그거 지금 싹 지금 쏙쏙쏙 지금 다 지금 끌고 먹고 있는 거죠. 지금 개인들 돈 싹 다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뭐 잘 빠지고 있다. 하여튼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지금 상황에서 매수 위쪽으로 보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좀 계속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지력 자리 테스트했죠. 그죠? 962자리 딱 테스트했죠. 960자리 지지력 테스트했고, 하여튼 그래요. 눈에 띄는 매수세가 보여야 하여튼 매수 베팅 할 수 있는 거고, 매수 베팅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래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수익 누적시키셨으면 좋겠고, 계좌 안 쳐다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대폭락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도 좀 안 빠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안 빠지는 걸로 봐서 뭐 추가적인 대폭락은 일단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